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입니다. 지금 아주 이 핫하게 정말 너무나 뜨겁게 국민의힘의 이 대표 경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불타오를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아마 이 3파전을 갖고 아마 치열하게 붙을 것 같은데요. 이 이준석이 막 엄청나게 뜨고 있으니까요. 한편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면은 보수가 망한다. 걔는 보수의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걔는 당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거다. 보수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뭐 식상하더라도 그리고 안전하게 TK는 즉 TK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주호영을 밀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 그 다음에 많이 했던 이 대중성이 높은 나경원을 밀자 뭐 이러면서 이 양쪽에서 안정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준석이 같은 이 뭣도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에게 당을 맡겼다가는 보수가 폭망한다. 국민의힘이 폭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대표되면 폭망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보수는 이미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빈사의 보수여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들이마시면서 드디어 보수가 진공 상태에서 이 산소 호흡기를 달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할 거다. 저는 그래서 이준석이를 당 대표로 만드는 게 보수의 이득이다. 또 보수로서는 지금 절호의 20대와 30대 그 다음에 중도를 확 끌어가지고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에 그 이준석에 대해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개파 유승민 키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파색을 따지게 되면은 진짜 주호영 선수는 확실한 친이고 나경원은 친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친박 의원들한테 막 해가지고 원내대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개파를 이용해가지고 지렛대로 삼은 거는 나경원이나 주호영이 훨씬 더 오랜 생활 또 훨씬 더 오랫동안 여러 차례 개파를 이용하고 호소했던 거죠. 거기에만 이준석은 개파를 뭐 이용하고 호소하고 뭐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키즈였을 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또 지금 지지율 기껏해야 1% 내지 2% 나오는 유승민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까? 그건 옛날에 바른미래당 왔다 갔다 할 때 얘기죠. 그리고 안철수도 들어오게 하겠다. 윤석열도 들어오게 하겠다. 또 홍준표도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젊은 친구가 오히려 당의 문턱을 낮출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에이브람 링컨의 이 말씀을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져서 싸우는 집은 세울 수가 없다. 자, 링컨은 불행하게도 남북 전쟁을 노예 해방 때문에 그 촉발시키고 일으키게 된 장본이기도 했지만 그걸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링컨의 메시지는 화합이에요. 자, 노무현 대통령이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링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방문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 당신이 링컨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 이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뭐 약자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상회담이 끝나면은요 또 거기에 이제 힘께나 쓰는 사람들끼리 한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탐색전을 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인 좌파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왔으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제 아주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슬쩍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아마도 링컨을 존경하는 이유는 링컨이 갈라치기를 하지 않고 화합을 이야기한 대통령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노무현이 화를 버럭 내면서 무슨 소리냐. 나는 갈라치기 하는 대통령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링컨은 노예 해방을 했기 때문이다. 약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학벌이 후진돼도 변호사까지 한 사람이다. 나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분위기가 아주 썰렁했다고 그럽니다. 갈라져서 싸우는 집.
온 나라를 갈라치게 한 게 문재인, 노무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준석이라는 어린 친구가 나왔으면은, 젊은 친구가 나왔으면은 나경원이든 정말 주호영이든 화합을 보여주고 여유를 보여주고. 아니, 나경원 선수나 주호영 솔직히 아들뻘 아닙니까? 60 언저리 사람들이고 이준석 36이고 조금 일찍 결혼했으면 다 아들뻘입니다. 근데 아들하고 그렇게 싸우니까 아들한테 너는 개파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 아빠 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 보수의 품격을 가진 경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만에 하나라도 되면은 진짜 국민의힘 망한다, 보수 망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자, 그것은 아무래도 36살의 젊은 청년이 당대표가 됐을 때 굉장히 쇼킹하겠죠. 그리고 제가 뭘 알까? 그리고 동시에 이 36살과 마찬가지로 그 물결에 이렇게 쓸려 나가서 이제 나는 폐기 처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들, 뭐 36살 이상의 정치인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태호 이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주니까 당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 어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 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이 새로운 물결에 쓸려 나갈 거라는 겁도 나지만은, 그러나 당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건 필요하다. 원희룡도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았는데 철들었더군요. 어른은 이런 겁니다. 보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새 것을 반대하고 검증된 낡은 것에 매달릴 것이냐. 이게 링컨의 정치 생활을 관통했던 표였습니다. 링컨이 이제 재선을 앞두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재선이 됐죠. 그때 링컨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링컨이 말했던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였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새 것에 반대하고 검증된 낡은 것에 매달리면 미국의 미래는 없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요. 이 검증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게 아는 맛인, 먹어본, 또 겪어본 이런 두 사람보다는 우리가 먹어보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신제품이지만은 이 새로운 것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주 엄중한 시대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만일 이 국민의힘이요, 그냥 낡은 채로 그냥 나경원을 대표로 하고 또 조용을 대표로 한다면 그냥 TK 영남당, 도로 한국당, 황교안 낙양한 체제의 리바이벌 시즌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레이십니까? 여러분 가슴이 벅찹니까? 여러분 박수 치고 싶으십니까? 기대되십니까? 아니죠.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준석이가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적이 원치 않는 대표를 뽑는 것이 최고의 대표를 뽑는 기술입니다. 전략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과감하게 나아가십시다. 용감하게 선택해서 우리 보수의 불길을 살립시다. 이제 모처럼요, 국민의힘에 젊은 친구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너희들을 위해서 뭐 해줄까? 뭐 대학교 나와가지고 취직 못하면은 저기 1,000만 원 줘갖고 세계 일주 해줄게. 뭐 너희들한테 3,000만 원 줄게. 그 젊은 친구들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집도 살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젊은 친구들을 국민의힘에서 다 끌어들여 갖고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정책을 만들게 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많은 국민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돈 준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를, 나의 희망을 비료로 해서 피워달라는 게 젊은 친구들의 2030의 목소리입니다. 요구입니다.
호소입니다. 절규입니다. 그 절규를 이제 국민의힘이 받아서 물갈이 싹 하고 젊은 피를 수혈하고 젊고 용감하고 도전적인, 실수는 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 승리의 길은 녹록지 않습니다. 쟤네들 이번에 드루킹의 킹크랩을 갖고 했는데 퀸크랩을 할지 엠퍼러 크랩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거 하고도 남을 인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으로, 도전으로 젊은 친구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열정페이로 피눈물을 뺄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직접 도전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당의 체질을 바꾸고, 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치할 때 제일 슬펐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가 오면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선거일날, 그 얘기였어요. 왜? 젊은 애들이 놀러 가지 않고서 투표하러 올 테니까 이거 겁나는 일이다. 정말 절망했습니다. 날이 화창해갖고 젊은 애들이 놀러 가가지고 저쪽 땅을 들 찍으면은 막 박수를 치고, 이게 여러분 정당입니까? 아니죠. 젊은 친구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양이 쨍쨍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바로 진짜 정당인 겁니다. 세대와 지역과 그리고 가치를 오롯이 담은 그런 모든 세대와 모든 가치와 모든 성별과 지역을 오롯이 품어안는 너그러운 정당, 이게 바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해야 될 목표인 겁니다. 자, 여러분, 비가 오면은 좋아하는 정당, 이게 어떻게 정당일 수 있겠습니까? 햇빛이 쨍쨍할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쏟아지나 햇살이 쏟아지나 젊은 친구들이 찍어주는 정당, 그 정당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100년 정당, 200년 정당, 이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이 여러분, 당대표가 된다고 보수가 더 망할 것이 있나?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인물 정당, 초식 공룡당, 출세와 탐욕에 쩌든 당, 그래서 젊은이들이 등을 돌렸던 그 정당, 이제는 작별합시다. 젊은 친구를 우리가 한번 앞세우고 다독이고, 너 잘한다, 그리고 잘못하면 야단도 쳐주고 이러면서 갈 수 있는 정당, 이게 바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 볼까요? 새로운 모습의 국민의힘을요. 네, 월요일 11시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멤버십, 뜨거운 동지애로 함께 전유옥TV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